요즘 직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참 많이 바뀌었죠.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?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슬라이드를 통해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법적인 문제 같지만요. 사실은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. 일하는 방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법원조차도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. 안타깝게도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. 질소가스 질식으로 인한 이 비극적인 사고는 복잡하게 얽힌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이 어디서부터 비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. 법적으로 도대체 누가 이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가 있었냐는 거죠. 상황이 좀 복잡하죠. 원청은 작업 공간을 통제하지만 직접 고용한 건 아니고요. 하청은 직접 고용주이긴 한데 그 공간을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. 이럴 때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? 단순히 우리 공장이 아니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문제일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에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나옵니다. 책임이라는 게 어떤 장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그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시작된다는 거죠. 이거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책임의 확대는 공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 사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왜 법원이 이걸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아니, 출입국 관리소 단속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것까지 고용주 책임이라고요? 한번 보시죠. 그런데요. 직장에서의 위험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고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떤 위험들은 보이지도 않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우리를 병들게 하죠. 여기 숫자 15가 있습니다. 이 숫자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. 바로 유해한 작업 환경 속 모성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보이시나요?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에 절반이 넘는 분들이 유산을 하거나 아이가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. 간호사들은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일하는 그 환경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죠. 그리고 법원이 바로 그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이 판결의 핵심, 정말 중요한데요. 바로 이겁니다. 뱃속의 태아에게 가해진 건강상의 피해는 곧 어머니인 근로자 본인에게 가해진 업무상 재해다. 와, 정말 획기적인 결정이었죠.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험에는 신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사법 시스템은 이제 직무 스트레스와 극단적 선택 사이에 그 파괴적인 연결고리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. 법원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룹니다.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그냥 일 때문에 힘들었다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. 업무로 인한 우울증 같은 병이 너무 심해져서 정상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게 인정되어야 하는 거죠. 자, 그럼 법은 이렇게 복잡하고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요?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사건을 보면 법이 얼마나 현실을 따라가려고 애쓰는지 알 수 있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개인이 그걸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내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거의 불가능하죠. 법원은 바로 이 점을 인정한 겁니다.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. 그래서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 부담을 낮춰준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. 법의 변화가 꼭 이렇게 거창한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이 사례처럼 법이 원래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연속 30일이라는 글자에 갇히지 않고 일하는 부모를 돕는다는 법의 진짜 목적에 집중한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가끔은 근로자에게 안정성을 주려는 시도가 더 넓은 의미의 공정성이나 기회균 등 원칙과 부딪히기도 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중요한 가치가 꽝 하고 부딪힙니다. 하나는 피해자를 보상해야 한다는 가치, 다른 하나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가치죠. 대표적인 게 바로 일하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복잡한 법적 다툼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? 오늘 본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.
이제 직장과 책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. 보이지 않는 위험, 복잡한 고용관계. 그 속에서 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새로운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. 인공지능, 긱 이코노미, 원격 근무가 일상화될 미래의 직장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위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 그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? 이 질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